친북, 반미, 좌파 인사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121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조건부 철수를 요구한 국회의원 47명, 국가보안법 반대를 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73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창한 166명, 반미 광우병 촛불 집회 선동 지지 옹호 인사 명단 59명. 자, 이제 우리가 반미, 친북, 종부좌파 인사 명단을 여러분들께 한 명씩 알려드릴 텐데요. 예,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또 폄훼하면서 북한에 기울어져 있는 말과 언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들이 갖는 공통점 중에 불의를 정의로 얘기를 하고 불공정을 공정으로 판단을 하며 거짓을 진실로 포장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공통점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단은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이 아주 필생의 사업으로 본인이 그간의 언론에 나온 자료라든가 판결 이런 것들을 다 집대성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네, 이분이 그냥 어떤 이 정통성이 있는 분은 정통성이 없는 분이 아니라 연합뉴스 아시죠? 예, 뉴스 통신사 연합뉴스의 편집국장까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나옵니다. 전라남도 광양 출신입니다. 즉 호남 출신의 우파 언론인이라는 얘기죠. 호남 출신의. 그래서 더 이게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시죠. 여기 이제 학력이 쭉 나와입니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오고요. 예, 경기대에서 박사를 했고 쭉 경력에 나오죠. 예, 연합뉴스 편집국장까지 그러니까 언론계에서는 상당히 족적이 있는 그런 선배죠. 저보다도 뭐 훨씬 연배가 많은 분인데요. 예, 은퇴를 한 이후에 각종 자료라든가 판결 그리고 그들의 그 말을 추적을 해서 다 분석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담보를 하고 저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송을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자, 우리 서옥식 부회장이 필생의 사업으로 했던 이런 그 좌파 단체라든가 좌파 종북 주사파 또는 친북, 반미, 좌파 인사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121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121명이 말고도 또 주한미군 조건부 철수를 요구한 국회의원 47명,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한 국회의원 74명, 국가보안법 반대를 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73명, 유엔군 해체 주장한 27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창한 166명, 반미 광우병 촛불 집회 선동 지지 옹호 인사 명단 59명 이런 식으로 쭉 그 그룹별로 카테고리별로 상당히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오늘은 반미, 친북, 종북, 좌파 인사들의 이 명단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거의 공통된 특징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 연방제 지지 등을 외치면서도 정작 북한 정권의 전체주의 포갑 세습 정치와 잔인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침묵으로 일관한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주한미군은 철수돼야 한다. 한미동맹도 해체하라. 국가보안법 없애야 된다. 북한 연방제를 지지한다고 늘상 얘기를 하면서도 북한의 전체주의 포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쇠습 정치, 또 잔인한 인권 탄압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여태껏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들은 북한에 가공할 핵무기 개발에는 침묵하면서 김정은이 어제도 핵무기를 동해안으로 발사를 했는데 핵무기 개발은 침묵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는 아주 연락에 반대를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예, 이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개 서울에 몰려 살고 있으면서도 그 상당수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언제나 평화, 환경, 여성, 약자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말은 하면서 불의를 정의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거짓을 진실로 싹 도배를 해서
포장하기도 한다. 이른바 변장술에 굉장히 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21명인데요. 예, 121명을 이름만 제가 거명을 해도 1시간이 다 지날 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리고 이 중에서도 121명 중에서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 자료 순서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이 자료가 방대합니다. 이렇게 그냥 거의 뭐 한 10,000장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 자료를 뽑고 그 중에서 다 뽑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밑줄을 쳐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빼고 정말 저도 상당한 팩트라고 생각이 드는 위주로 상당히 물러냈습니다. 이 전체가 물론 팩트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요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데는 원본에는 있으되 제가 빼서 설명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친북, 종북, 좌파 인사 121명입니다. 121명 명단. 제일 위에가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어떤 얘기를 했길래 친북, 종북, 좌파 인사로 분류를 우리가 해야만 하나 하는 얘기입니다. UN 16개국이 참전한 6.25를 내전으로 규정을 하고 북한의 통일 방식인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주장, 1948년 대한민국 건국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바로 직전의 대통령이니까 제일 위에 명단이 올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현재 이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한민국 70년사를 부정하며 국민의 99%의 흑수저와 1%의 기득권층으로 이 사람은 편을 가르고 있다. 99%가 혁명을 통해 1%를 타도하자며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은 미국 점령군과 친일파가 합작해서 세웠다며 북한의 주장과 상당히 근접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사드는 경제, 외교, 국방 등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되므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거는 문재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6.25는 내전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주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는 침략의 상징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대북 군사활동이나 유엔을 통한 제재에 반대한다. 서해 NLL 즉 북방 한계선이죠. 서해 NLL을 우리 영토선이 아니다.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위해서력 1순위는 바로 미국이다. 북한 핵개발은 일리가 있으며 미사일 발사는 안보 차원의 위기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 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친북, 종북, 좌파 인사에 당연히 포함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서옥식 부회장의 논리 구성입니다. 네, 그리고 신영복 전 성공회대 석좌 교수를 그 다음으로 꼽았습니다. 김일성, 이 사람이 어떤 그 언행을 했길래 이렇게 분류가 됐느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지하 조직인 통일혁명당, 통역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통역당, 간첩단 사건 연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참석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노동당 제1부부장 김 회장이 지켜보는데 한국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밝혔으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가장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가 바로 신영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신영복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2월 10일 청와대에서 북한의 김영남, 김여정과 함께 고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 교수의 서화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했을 정도다. 네, 그 신영복이 통일혁명단 간첩사건에 연루가 된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통역당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의 지하 조직이라는 것은 여러분 판결에 의해서 다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죠. 한명숙
통일혁명당 간첩단 사건과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으로 2차례나 구속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사실은 친북, 종북 좌파 인사들이 우리 정부 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요 정도라도 온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 셈이죠. 하늘이 보호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까지 우리가 유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완전히 좌파 인사들로 이렇게 구성된 정부가 홀랑 말아서 그대로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기라도 했으면은 사실 어쩔 뻔했나. 참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답답함이 묻어나옵니다. 그 뒤로 박성준 이분도 성공회대 교수인데요. 사실은 한명숙의 남편입니다. 남편. 박성준 한명숙의 남편으로 1968년 통일혁명당 간첩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 박성준 교수 이 부부가 사실은 북한과 나름대로 북한의 사상, 주사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도 북한화 하는데 아마 그들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상당히 더 많은 그런 공작을 폈을 가능성이 있겠죠. 당연히. 더더군다나 박성준 교수는 꽤 오랫동안 이 옥살이를 하고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68년 통역단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리영이라고 있습니다. 리영이. 이분은 꼭 이영이라고 안 하고 북한식으로 리영이, 자기를 불러올 때 리영이라고 꼭 불러달라라고 하죠. 전 한양대 교수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리영이 교수를 노무현 대통령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나의 세상 눈을 뜨게 해준 스승이다라고 했다. 유엔 결의문을 오역해서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를 부정한 리영희 교수는 조선일보 기자 시절 북한에서 쳐내려와서 통일이 되면 나는 이제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나의 삶을 회개할 것이다. 또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살겠노라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쳐내려와서 통일이 되면 나는 이제까지 대한민국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나의 삶을 회개할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뼛속 깊이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종석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겠죠.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양대학 재학 시절 전대협 3기 의장입니다. 임수경 방북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으나 김대중 대통령 때 사면 복권이 됐다. 네, 임종석 그가 이 전대협일 때 북한에 임수경이를 파견하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익환입니다. 문익환 전 한국기독장로회 소속 목사. 범민련이라고 있죠, 여러분. 범민련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즉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1989년 북한을 불법 방문해서 김일성과 회담을 했던 바로 문익환. 그 아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화배우 문성근, 문익환의 아들로 전 민주통합당 상인 고문이다. 백만 밀란을 주도하고 반헌법적인 남북국가연합을 주장했다. 백만 밀란, 100만 명이 똘똘 뭉쳐서 밀란, 동학혁명과 같은 밀란을 지금 꿈꾸는 그런 분들이 한때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는 정말 지금도 이거 그 시절이 조금 더 연장이 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이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의원 출신으로 1992년 남파 간첩을 통해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남한에서 현지 입당한 뒤 당원 부호인 대둔산 820호로 부여받았다. 대둔산 820호 이른바 뭡니까? 암호죠, 암호. 익명의 자기 여러분들 그 닉네임처럼 대둔산 820호라는 닉네임을 부여받았다. 김일성 찬양과 민주통합당 당가 작사
국가를 별난한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 단체인 민족해방애국전선 민애전이라고 약칭이 되어 있습니다. 민애전에 가입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예, 그 뒤로 은수미, 네, 은수미 잘 아시죠? 전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성남시장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가, 3년 전인 2020년 2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은수미. 네. 그리고 다음에 도종환, 여러분 이 잘 아시죠? 최근에 티베트 가가지고 이른바 사대주의 어떤 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아주 여론의 질타를 받은 그 도종환입니다. 일명 접시꽃 당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예,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문체부 장관 빨치산 회감년 참여자. 여기는 이렇게 나왔네요. 빨치산 회감년 참여자. 예, 제가 이게 빨치산 회감년이 어떠한 그 구체적으로 회감년인지 제가 더 찾아보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종환이 더불어민주당 청주 지역의 의원입니다. 청주의 흥덕 그 지역의 의원인데요. 글쎄요, 청주에서는 그를 아주 유명하게 만들었던 접시꽃 당신, 예, 그거에 빗대서 지금 이제 할미꽃 당신이다. 할미꽃 당신이란 그 별칭을 붙여주던데 그렇습니다. 예, 이 도종환 의원은 전교조 출신입니다. 전교조 국어선생이었죠. 예. 전주 중학교 국어선생님이었는데 국어선생 하다가 전교조 충북 지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전교조가 이렇게 뜰 때 전교조 충북 지부장이라는 타이틀로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을 해서 내리 3선을 해서 지금 세 번째 이제 내년 4월에 이제 4선에 도전하는 그런 예, 의원입니다. 예, 아무튼 도종환 이 접시꽃 당신 도종환도 이름이 여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 빨치산 회감년 참여자로 이른바 친북 인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문성근, 문익환, 은수미에 의해서 도종환까지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다음에 강기정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전 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적단체 삼민투의 출신의 국회 폭력사태 주범, 예, 주범으로 이렇게 명명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사파 조직인 전대협 출신, 그렇죠? 예, 아마도 아까 얘기한 임종석 다음에 이인영이 아닌가 싶은데 또 있습니다. 전대협 출신 우상호, 예, 서울 서대문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우상호 주사파 조직 전대협 출신 또 있죠. 예, 이 사람 빠지면 아마 섭섭할 겁니다. 정청래 전대협 출신으로 미 대사관저 전거농성 사건 주동자. 네, 정청래는 건국대에서 학생운동을 했는데요. 미 대사관저 전거농성 사건 주동자. 이렇게 대학 때 운동 한번 한 것 같고 이렇게 평생 국회의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예, 아마도 정치 지망생 중에 이게 빠르겠구나 라고 예, 일부러 고의로 이렇게 학생운동 하다가 구속 한번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왜? 그 자체가 별이니까, 훈장이니까 이걸 달면은 이제 저 민주당에서 나보고 보자고 하겠지. 국회의원 공천도 한번 받고 이들처럼 정청래, 우상호, 이인영, 강기정, 도종환, 은수미, 예, 이런 임종석 이런 것처럼 아주 30년, 40년 마르고 닳도록 정치권에서 이렇게 권력을 한번 움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전대협 출신, 학생운동가 출신이 이렇게 대대로 20대 후반 또 30쯤에 정치권에 입문해가지고 벌써 이들이 60대 초반이 됐으니까요. 예, 30년을 이렇게 정치권에서 울거먹는 거죠. 이른바 참, 예, 이 곰탕도 30년을 울구면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텐데 이들은 30년을 이렇게 고아서 만든 예, 곰탕을 아직까지도 먹고 있다 하는 얘기. 네. 저는 우거지 당신이네요. 저 접시꽃 당신에서 할미꽃 당신까지는 지금 네, 청주 내에서 할미꽃 당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우거지 당신입니까? 예. 예, 정청래는 주동자가 아닙니다. 심부름꾼이었죠. 슈퍼장님.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운동권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데 주류에서는 이제 정청래를 이렇게 조금 경원시한다고 합니다. 예, 어떤 기여도라든가 투쟁 강도 뭐 이런 것들을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네. 어찌 보면 임수경이 순수한 건지도 모르지요. 네. 한숙자님, 전설님, 민족주은이, 최청풍 TV님, 네, 좋습니다. 정청래까지 했죠. 네, 백원우 다음에는 백원우입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고요.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했던 백원우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별로 듣기도 거북한 이름이 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 했죠. 국무총리까지 했죠. 북한 인공기 보호 명령자. 네, 요것도 제가 찾아보다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건 어떤 사건이다라고 쭉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도종환의 빨치산 회감년 이해찬의 북한 인공기 보호 명령자 요거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한 뒤에 후에 이 기회가 되면은 다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대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손학규. 네, 그렇습니다. 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전 통일부 장관이죠. 새정치 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 무소속 의원 제주 해협을 주적에게 열어준 사람 제주 해협을 주적에게 열어준 정동영. 또 이미경도 있습니다. 전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을 지원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 이미경. 또 남윤인순이라고 있습니다. 남윤인순. 아버지 성이 남이고 아마 어머니 성이 윤일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남인순이었는데 남윤인순 이렇게 돼 있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미운동가로 국가보안법 한미동맹 폐지 주장 북한의 천안함 폭칭을 부정하는 남윤인순. 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 해군기지 중단 국보법 폐지 한미 FTA 폐기 조중동 방송 철폐 주장 유시민과 함께 서울대 민간인 강금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됐다. 윤호중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어서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989년 북한의 불법 밀입국해서 김일성과 대자를 했죠. 주한미군을 침략자라고 말하고 탈북자 앞에서 변절자라고 폭언을 했다. 바로 임수경의 행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친북에서 종북으로 돌변한 전 미국 영주권자. 어제도 박지원은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을 겁니다. 친북에서 종북으로 돌변한 미국 영주권자, 전 미국 영주권자라고 이 자료에 아주 명확하게 써 있었습니다. 이상규 헌재 통합진보당 위원 정당 해상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 네.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난민전 사건 연루자. 혁명자금 마련을 위한 강도 상해 사건이 연루가 됐다. 난민전 사건 연루자. 난민전도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혁명자금 마련을 위한 강도 상해 사건에 연루가 됐다. 이하경을 지금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적단체 삼민투의 연루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국가단체인 공산직업혁명가 중심 재헌의회 CA라고 하는 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CA라는 게 있었습니다. 재헌의회 CA 그룹 사건 연루자. 윤민석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당시 애국동맹에 가입해 주체사상 찬양 노래와 김일성 찬양 노래를 여러 차례 작곡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네. 윤민석에 이어서 노회찬 전 민노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의원 전 정의당 원내대표 헌법의 영토 조항을 삭제하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헌법의 영토 조항 변경을 주장했다. 이력서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칼 마르크스를 적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칼 마르크스. 여러분 아시죠?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의 가장 기초를 닦은 레닌, 칼 막스 중에 칼 막스를 가장 나는 존경한다 이런 얘기죠. 김선동 전 통진당 통합진보당 의원 국회 체류탄 테러의 주인공이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전 민노당 통진당 의원 남친과 북침을 구별 못하는 골수 종북좌파. 남친과 북침조차 구별을 못하는 남쪽이 침입을 한 거냐 아니면 북으로 침입을 한 거냐라는 걸 헷갈렸다는 얘기죠. 다음에 또 나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마치 군사 파시즘 일제 잔재로 주장했다. 유시민의 이른바 좌파, 친북 좌파로 분류된 그 사건을 지금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또 이석기, 이석기는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되죠. 전 통진당 의원, 반국가단체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원 출신, 조직원이지만 사실상 그 조직을 주도를 한 수계라고 그 명칭이 당시에 붙었습니다. 네, 이제 하도 이름이 많고 해서 아마 이름만 대면은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이 사안을 떠올릴 사람들만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재남, 김재남은 대통령 비서실 통합진보당 정의당 의원, 김재현 민중당 대변인,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 2008년 광우병 폭력 난동 사태에 주동을 했다. 네, 강기갑 국회에서 이른바 공기부양 난동의 주역, 황선 만삭의 몸으로 방북해서 원정 출산했다. 이거 여러분 지금도 기사를 찾으면 있을 겁니다. 신은미, 재미 종북주의자, 천안함 폭침, 858기 공중폭파 등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내에서 이른바 종북 콘서트를 열다가 강제 추방된 신은미, 한상균 전 민노총 의원장, 대한민국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그리고 1심의 사건의 최기형, 윤원석, 오병윤, 오종혁, 청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참여연대 고문, 함세용 신부, 북한 공작원 송두일에게 안중근 상을 준 인물, 김상근, 박재승, 오종열, 한상열, 이 두 사람은 한국진보연대 총회 의장이자 상임 고문. 지금 이 촛불 그 집회, 광우병 그 아주 광풍이 불 때 두 조직이 주도를 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민노총, 또 하나가 바로 이들이 지도부를 맡은 한국진보연대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진보연대가. 박서군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도대표, 이수호 민노총 위원장, 전교조 위원장, 노수희, 박원순, 여기도 박원순이 나오네요. 전 서울시장,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황석영 소설가, 조국이 나옵니다. 산호맹 사건 연루, 전 법무부 장관, 공지영 소설가, 이예수 소설가. 이예수는 뭐라고 그랬나요? 천안함 사건은 소설이다. 30년 소설가인 내가 졌다. 돌에게도 생명과 감정이 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지 마세요. 그래서 돌에게도 생명과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한 이회수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공지영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부정적인 주장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다. 최규식 전 민주당 의원, 강종헌 제일동포 간첩 출신, 강순정, 권오현, 김광일, 김순국, 김종일,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 최혜열 환경재단 이사장, 나창순, 노중선, 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 민경우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박성률, 박세길, 배은심, 송갑석, 윤원탁, 이경원, 이규재, 이승환, 이재현, 임동규, 임헌영, 전상봉, 정광훈, 전광훈 목사가 아니고 정광훈입니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로대표, 전농 의장이었죠. 정광훈, 정대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조덕원 21세기 코리아 연구소, 최일붕 다함께 대표, 표명열 평화제향군인회 회장. 그러니까 이른바 친북 좌파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충복,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김일성을 미화를 하는 학자죠. 강만길 고대 명예교수,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 아시죠? 강정구 교수는 북한의 대남 전위기구인 반민전 지침에 이론적 틀을 제공한 친북 좌파 혁명가였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수행 전 서울대 교수, 칼 마르크스 경제학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였다.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원형은 부산연대 공동대표, 전재근 스님, 신혜수 한국여단체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돈명 전 민변회장, 김정기 전국연합, 이이화, 윤성식, 조준희. 이외에도 아주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아마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라나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121명 명단이 대표적으로 친북, 종북, 좌파 인사로 분류돼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 서욱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이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마치고 아주 필생의 사업으로 각종 자료 또 이 보도된 내용 또 법원의 판결 이런 것들을 다 종합 집대성한 자료 거기에 지금 뭐 이거는 제가 아주 이것만 해도 한 70장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지금 발췌한 겁니다. 원래 두께는 뭐 한 이 정도로 한 8,000장, 9,000장 되는 그런 방대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발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슈 안에서는 대표적인 친북 좌파 인사 121명 명단과 그의 말, 언행 이런 것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오늘도 아시아투데이 하이프에 오신 구독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 승승장구를 위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많은 홍보 부탁드려요. 우리 경하수 패너님이 말씀을 드렸죠. 중간쯤 들어오신 분들 우리 경하수 패너님 말씀대로 좋아요를 꾹꾹 눌러가 주시고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많이 계시죠? 처음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을 이렇게 뿜뿜 여기도 뿜 저기도 뿜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욱더 힘이 되고요. 그것이 저를 도와주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하죠. 네, 그리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앞으로 이게 참 괜찮은 방송이네. 이른바 아주 자유파 방송 중에 아주 이 생동감 넘치는 제가 동아일보 기자 생활 30년을 하다가 아시아투데이로 온 지 이제 2년이 이제 돼갑니다. 1년 10개월, 11개월. 그래서 여기 와서 방송을 개국을 했는데요. 2년이 채 안 되고 1년 9개월 방송 개국한 이에 벌써 20만이 이틀 전에 일요일 저녁에 20만 구독자를 돌파를 했는데 월, 화, 수 3일 지난 현재 벌써 23만 명의 구독자가 확보가 되어 있는 아주 전도가 양양한 그런 또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구나 앞으로 종종 방문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설님, 또 민족중흥님, 경혜님, 그랜저님, 동백꽃님, 아시아투데이를 사랑하고 듣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애국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동백꽃님이 말씀해 주셨군요. 정의구현 국월사재단 명진 법륜이가 빠졌네요. 민족중흥님. 그러네. 명진 스님, 정의구현 사재단. 그 아마 중간에 어디 있을 겁니다. 제가 명단이 너무 길어서 아마 그걸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줄 서서 배급 타는 게 좋은가 봅니다. 테네시 형님. 경축합니다. 김박사 실시간으로 1,300명입니다. 1,400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토미리스님, 감사드리고요. 아시아투데이 승승장구 화이팅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